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지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왜 계속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학교가 지나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아마 놓일 거예요. 왜? 학교 다니는 동안 너무 지긋지긋하게 했거든. 근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직업을 얻기까지의 여정을 좀 살펴보면 사실 그 공부는 어떤 단기적인 결과를 위한 공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거나 좋은 학벌을 얻는다거나 좋은 직업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제 이런 외적인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부의 목적이 정말 내가 거기에 어떤 호기심이나 흥미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 자격 조건을 달성해야 내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뭐 도미노처럼 이 공부라는 거를 단기적인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라는 거에 궁극적인 어떤 그 이유나 공부라는 거에 궁극적인 그 목적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살아가는 동안 진짜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목표를 도달하고 나면 내가 그때부터 정말 나한테 내가 기대하는 현재 내가 위치가 여기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내가 되게 행복하고 그때부터 내 삶이 좋을 거야 라는 이런 각자만의 기대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막상 내가 여기에 도달해 보면 내가 여기 있을 때 기대했던 그 삶이랑 다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현타. 여기 가기만 하면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행복하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뭔가 문제나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믿고 이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생각 하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 중산층쯤 되면, 그러니까 밑바닥 가난할 때는 누구나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짜 거의 뭐 똥이라도 푸는 심정으로 내 앞에 놓여진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딱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올 때 보통 내 힘으로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 때 대부분 다 10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랬고 내 힘으로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부자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딱 그 정도 오기까지가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중산층 올라오나 보면은 막 갈아 넣는 방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막 진짜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내가 생각하던 그 삶이 없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드러나는 모습이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이뤘어. 근데 내가 기대했던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오는 어떤 당황스러움, 현타,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직업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가 우리가 진짜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근데 대부분 아마 그때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왜? 나 여기까지 온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게 대부분 소득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1000만 원 좀 넘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의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봐봐요. 자연은 1년 내내 그대로 유지하지 않아요. 자, 지금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데 사방을 보면 잎들이 다 풀어요. 그쵸? 푸르른 잎들을 가지고 있다가 가을, 겨울을 거치면 잎들이 다 떨어져. 그리고 다시 봄에는 새로운 잎이 돋아난단 말이에요.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자연은 똑같은 상태로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 본질이 뿌리가 자연이기 때문에, 뿌리가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속성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체되어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사실 나는 사실 도태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에 내 이름을 말한다거나 나는 누구의 뭐 아내라는 말을 한다거나 나는 무슨 뭐 학원장이라는 직업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누구의 엄마라는 누구의 딸이라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내 이름이나 내 어떤 직업이나 내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라는 그런 속성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외적인 그런 드러난 것들로 그게 나겠구나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제까지는 내가 주은숙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 어제의 주은숙과 오늘의 주은숙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건가? 내가 2년 전까지, 3년 전까지 학원장이었어. 근데 지금은 학원장이 아니야. 심지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이전의 주은숙과 지금은 주은숙은 다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것처럼 외적인 조건 값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내가 의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직업을 그만뒀어. 그럼 내 명함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명함이 사라졌을 순간에,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과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답해야 되는 질문,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뭔가 보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내가 만약에 이 질문에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현재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너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먹고 사는 내가 조금 더 근본적인,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망 단계 중에서 낮은 단계 수준의 내가 욕망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유가 없어서 그 사람들 힘들 거야, 안 됐어, 불쌍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되게 놀랐던 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존의 문제, 내가 오늘 한 끼의 어떤 내 끼니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만약에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 아직 조금 더 돈 문제에 집중해서 돈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비로소 그 다음에 세상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나는 찾아가야 될까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가꿔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채널에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얘기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개발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중요한 삶에서 훨씬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값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대부분의 우리는 인생 동안에 공부를 우리 삶의 목적이나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어. 대학 가는 게 목표고 취업하는 게 목표고 승진하는 게 목표고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하는 게 목표야.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라는 거는 내가 인생에서 알아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수단이자 그 목적까지 가는 작은 도미노일 뿐이지 공부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치 공부가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인 것처럼 예를 들어 한 달 반쯤 전에 IELTS 시험을 제가 6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근데 IELTS 시험을 준비하는 6주 동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점수를 내야 하는 공부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작은 생각에 갇히겠구나. 왜? 시험이라는 건 정확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정확한 시험에 그 기준에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노력하는 순간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건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정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수록 나는 작은 틀 안에 갇히고 작은 생각 안에 갇히게 되는구나.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대부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값을 내야 된다는 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거는 우리를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결과를 빠르게 얻어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우리가 그 공부, 학교에서 원하는 성적이라는 걸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사실은 공부의 진짜 본질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어떤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사실은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벌었어.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했어. 예를 들어 학원장 시절의 주은숙은 주대리 시절에 회사를 다니던 주대리 시절의 주은숙의 관점으로 보면 학원을 나가서 내 학원을 차리기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 회사 다닐 때 내가 그때 연봉이
세금을 떼고 세후 한 300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300을 벌던 내가 500만 벌면 난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딱 나가서 학원을 시작하고 그 500이라는 돈을 너무 빨리 번 거예요. 그리고 500이라는 돈을 빨리 벌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금액적인 어떤 경제적인 소득의 수준은 올라갔는데 뭘 느꼈냐면 내가 소득이 2배, 3배가 높아진다고 내가 옛날에 그 느끼던 행복의 2배, 3배를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항상 뭘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이렇게 인내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가 도대체 여기에 오면 이런 행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행복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진짜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느낌? 근데 이런 거예요. 삶의 본질적인 목적, 그러니까 주은숙은 왜 존재하고 주은숙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목적, 그리고 주은숙은 누구이고 주은숙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내가 찾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짧고 그 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길지 않고, 돈을 벌어도 더 올라갈 걸 생각하면 두렵고, 돈을 벌어도 떨어질 걸 생각하면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도 뭘 더 해야 될지, 나는 이미 지쳤는데 뭘 더 해야 될지 그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뭔가에 그 쫓기고 시달리는,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은 공허한 걸까, 이 기분을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도 불안하고 쉬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돈을 벌어도 뭔가 이걸로 기쁨이 오래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답을 얻어야 하는, 답을 찾아야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외적인 조건값이 바뀌면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벌어서 그런가 보다. 그럼 돈을 조금 많이 벌어보자.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연봉이 한 1억 정도야. 그럼 연봉이 2억 되면 달라지겠지. 3억 되면 달라지겠지. 실제로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이 비례해서 얻어지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그 기쁨과 행복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인간이 바쁘게 사는 그 느낌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 내가 뭔가 바쁘게 살아. 그러면은 내가 바쁘게 사는 게 과연 내 본질적인 문제로 바쁜 건지 아니면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바쁜 건지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일단 바쁘게 산다는 게 주는 그 느낌, 만족감이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여기저기서 나를 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내 본질적이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바쁨이라면 결국 어느 순간 거기에서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다시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공허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공부를 해야 되는 사실 진짜 이유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정말 어떤 삶인지를 찾고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삶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예를 들어 내가 앉아서 방구석에서 책만 읽는다고 얻을 수 없고, 내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경험만 한다고 얻을 수 없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똑같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다더라는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내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선택한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사실 뭐 해야 되냐를 이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근데 뭘 느끼냐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답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하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댓글 한 줄로 물어봐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해봤는데 뭐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의 되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자기는 너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답을 얻으려고 한다. 왜? 요즘에 AI도 있고, 또 심지어 유튜브 쇼츠를 보면 3분짜리에 뭐 인생을 바꾸는 법, 뭐 짧은 기간 안에 억대 연봉자가 되는 법, 이렇게 마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 인생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넘은, 우리한테 망상 수준의 기대를 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우리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절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 결국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시간과 내 비용과 내 에너지를 쓰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피 흘리기를 한 사람만 그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 무엇이 진리에 가까운 삶인지 이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고, 요즘 사람들은 교육에 투자하고 책을 읽는 이유도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1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만,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찾는 목적이 더 많은 돈만을 위한 거라면 사실 나는 반쪽짜리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내 인생의 중요한 질문도 다르고, 사람마다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왜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분산해서 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삶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진짜 이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 지금 내가 내 삶에서 5년 후, 10년 후 원하는 삶이 뭐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이게 내가 5년 후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에 대한 선행 지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쓰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아, 발전적이지 않아. 그러면 5년 후에 내 삶은 지금부터 더 나빠질 거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각자 다른 사람의 삶을 끼어거리지 말고, 나는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배분하고 있는 그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자본 배분은 무엇인지, 각자 자신의 삶을, 내가 내 어떤 삶을 마치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치 CEO가 자본 배분하듯이 오늘 각자의 삶을 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사실 수업 준비를 하러 나왔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책이 리더십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리더십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죠? 리더십은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나는 리더가 아니거든. 근데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팔로워로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 그리고 팔로워로 좋은 팔로워가 돼서 내가 찾은 내 멘토들, 나한테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을 처음에는 따르지만, 언젠가는 나도 나의 가족, 언젠가는 나도 나의 고객, 언젠가는 나도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이끌 사람이 없어. 각자 자기의 삶에 우린 다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 앞에 놓여진 변화를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변화를 맞이할 거고, 어떻게 이 변화를 대응할 건지에 대한 능력이 리더십인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도성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시하거나, 타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라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시하거나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